XSFM입니다. PODERA. 어떤 언론은 모든 것이 불명확한 안개 속의 숨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의 모자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하지만 사실을 흐리는 것은 탈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제 모습을 찾게 되어 있죠. XSFM의 시사 생방송 그것은 알기 싫다 뉴스 바이 데일라이트 2025년 7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익명 사연이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의 멍청이 여행 장르 사연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 저 되게 좋아합니다.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요파 씨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 넷플릭스에서 방영한대. 최소 40대죠. 왜요? 방영이란 단어 잘 안 씁니다. 아, 그래요? 예. 나도 40대니까 뭐 모르지. 방영이 뭐야? 그럼 뭐라 그래? 송출? 방영한다 이 말 쓰는 사람은 방화 이런 게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그게 불을 지르는 게 아니잖아. 네. 우리가 어릴 때는. 네. 그럼 뭐라 그러지? 송출이라 그러나? 넷플릭스에서 하는? 아... 넷플릭스에 있는? 모르겠습니다. 폭삭소가 수다를 보다가 이거 보셨어요? 제가 2회까지 보고 예. 영화 마음이 아세요? 아, 그 강아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영화를 못 봅니다. 슬퍼서? 슬플까봐. 아... 제가 2회까지 보고 폭삭소가 수다를 나 이거 무서워서 못 봐. 아, 그 정도군요. 전 예. 아직 못 봤거든요. 예. 저도 비슷한 이유예요. 예를 들어 난 저거 못 보겠다. 그죠. 예를 들어 뭐 고어물이 무서워서 못 보진 않아요. 네. 고어물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네. 그냥 기술을 확인하는 거지. 진짜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네. 최루 영화. 네. 못 봤단 말씀이고요. 네. 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인공이 부산으로 야반 도주에 여관에서 묵다 돈을 도둑 맞는 장면이었죠. 아, 빠른 사고. 이게 뭐예요? 빠른 사고? 저 신분증이 없어서 어른이 네. 아니어가지고 예. 나이를 속이고 아. 여관에 들어가는 장면에서. 아, 그래요? 예, 49년생은 누구? 한덕수. 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오, 저거 내 얘긴데. 그 장면을 보며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들과 함께 떠난 부산 여행에서 좋게 됐던 일이 떠올라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북쪽에 사시는군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가는 여행지, 마음 먹고 가는 여행지가 부산이면? 그럼 보통 수도권이겠죠? 맞아요. 이게 이분의 나이가 많다고 생각을 하면 예. 강원권에서 부산 가는 게 정말 어렵던 시절이 아, 그쵸. 있었어요. 예. 네. 버스를 타고 하루가 걸리던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니, 광주에서 부산 가기도 애매합니다. 저 고속도로 뚫리기 전에는. 예. 네.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거의 직통으로 왔다 갔다 하기 불가능한 곳들이 있었어요. 예. 갔다 왔다 하면 너무 피곤해서 하루가 다 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친구 5명이 부산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리는 한 동네에서 자란 소위 말하는 땡알 친구들이고 서울에서 가까운 지역으로는 자주 놀려다녔지만 서울이군요. 부산처럼 먼 지역으로 가는 여행은 처음이라 모두 흥분되고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으실 걸 알기에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입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핑계치고는 굉장히 좀 허술한 핑계네요. 이상하죠? 예. 아무리 지역 감정이 있어도 똑같이 뭐 2박 3일 간다 이러면 조치원은 괜찮고 부산은 안 됩니까? 네, 이게 되게 근데 나 설명이 좀 구구절절할 것 같지 않아요? 어디 가기로 했는데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갑니다. 이러면 일단 혓바닥이 길지 않습니까? 네. 냄새가 납니다. 그럼요. 예. 그냥 부산이요라고 하면 오히려 의심을 안 사요. 근데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이건 말이 너무 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조치원에 과수원이 있죠? 예. 그럼 그건 진짜 옛날입니다. 4반세기 전입니다. 하긴 그렇네. 지금은 세종이죠. 세종의 공무원인 친구 집에 놀러 간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명은 부모님의 허락을 받았지만 한 친구가 허락받지 못해 다음 날 합류하기로 했고 우리는 먼저 밤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이것도 웃기네. 그러면 허락을 받지 못했는데 다음 날 합류하는 건 뭐예요? 그 왜 그런 식으로 승부 보는 부모님들이 계시죠. 3박 4일 간다 그러면 2박 3일로 줄이려고 하는. 아, 진짜요? 있어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누가 된대요? 이 딜이 어떻게 성사가 되는 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그럼 2박 3일 안 되니까 1박 2일만 다녀와. 네, 그렇게 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아니 그게 말이 돼요? 가려면 가고 안 가려면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랄까 그 방역 정책 같은 거죠. 접촉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덜 해라. 뭐 이런 거 같은 거잖아요. 6피트 떨어지기 같은. 글쎄 나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예. 납득은 안 돼요. 네. 새벽 6시 부산진역에 도착해 졸린 눈을 비비며 역앞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야, 그죠? 이게 지금 KTX가 아니죠? 그쵸. 부산진이라고 부산진역이면 하고 있어요. 네. 예, 진짜 옛날인가 보다. 나중에 도착할 친구를 마중해야 했고 기차에서 밤새 떠들며 노느라 잠도 못 자 피곤하기도 했으니까 이것도 옛날입니다. 네. 기차에서 떠들며 노는 시민은 한국에 드물어요. 요즘은 바로 모바일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국인 혐오해요. 한국말로 떠들어도 한국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예전에 한번 너무 어르신 하나가 시끄럽게 굴었고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지나치게 좀 심하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셔서 그 모바일로 몰래 신고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경고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하지 않아요. 기차에서? 네. 지금 시안에서는 여러분 조용히 해주셔야 되고 이런 신고가 빗발치고 있으니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일단 신고를 하는데 이 방송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변에 다른 시민들이 용기를 내서 이 사람 계속 떠들어라고 신고를 우다다다 넣습니다. 와, 실무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오세요. 그 승무원분이 오세요. 그래서 선생님 이거 조용히 하셔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렇게 제재를 받으면 더 흥분하잖아요. 이때부터가 재밌습니다. 너도 임마 문재인이 빨갱이 시키가 시켜갖고 나한테 이러는 거야. 이게 뭐야? 왜 그렇게 전개돼?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나는 야 이게 이렇게 되네? 근데 이 아저씨가 저는 승무원이고 저한테 폭언을 하시면 지금부터는 철도 경찰에 의해 제재를 받습니다라고 공지를 하시더라고요. 그 뒤 좀 이따 정말 철도 경찰이 와서 체포해 갔어요. 아, 진짜? 아, 진짜 본 거야? 네. 아니 미안하더라고요. 약간 내가 신고했는데. 아, 상당수의 광화문 어르신들은 그런 추억을 공유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좀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마인드로 했는데 그 기차에서 내리면서 잡혀가시는 걸 보면서 아니 그럴 건 아니었는데 아저씨 왜 거기서 너도 문재인이가 시켰냐 뭐 이 생각해 보면 21세기 들어서 정말 확 바뀐 문화가 저 객실 문화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하철, 버스, 기차 다 시끄러웠어요. 네. 아니 시끄러운 게 뭡니까? 자 옛날 얘기 한번 해볼까요? 경춘선 그 비둘기호 있죠. 통기타 치면서 갔습니다. 저는 요즘 뭐가 이상하냐면 요즘은 버스 뭐 고속버스 KTX 이런 거 타면 다 사람들 엄청 조용하고 귓속말 하잖아요. ASMR로 대화하잖아요. 요즘 같은 때 노이즈 캔슬링이 왜 필요합니까? 노이즈 캔슬링은 지금 필요한 기술이 아니에요. 90년대에는 노이즈 캔슬링이 있어도 옆 사람 노래 부르는 게 들립니다. 그렇겠죠. 맞아요. 삶은 계란을 풀튀어가면서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진짜. 와, 나는 아직도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경춘선 비둘기호를 타고 가는데 MT 가는 청년들이 고래 사냥을 정말 고래고래 부르는 거를 들으면서 제가 그 노래를 외웠어요. 춘천에 도착해서. 네.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분 부산 얘기하시니까 제가 2000년에 부산 처음 가고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지하철이 너무 시끄러워서 야 떠들어 되는구나.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때. 근데 이젠 부산 지하철도 조용하지. 우리는 오후에 도착할 친구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2시 반쯤 깨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관 주인이 깨워주기도 하나? 그런 서비스는 다 있나 봐요. 1성이나 5성이나. 그러자 여관 주인 그럼 문은 잠그지 말고 놔둬 하시더군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알겠다고 하고 모두 피곤함에 골아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2시쯤 일어나 보니 이상하게 방 안 옷걸이에 걸어둔 제 옷이 안 보이는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제 옷뿐 아니라 친구들의 옷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른 친구들을 깨워 상황을 얘기했고 여기저기 찾아보니 옷은 전부 화장실에 쌓여 있었고 우리 돈이 다 없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또 두고 갔네요. 그래도. 아니 이게 털어가려면 옷도 털어갑니다. 정말. 이분 앞자리가 5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소매치기가 전문업이던 시절은 아무래도 21세기는 아니에요. 예. 예. 우리는 여관 주인에게 사실을 말하며 따졌지만 나는 모른다며 배째라식으로 나오더군요. 미성년자인 우리는 여관에 투숙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었고 그걸 알고 있는 여관 주인은 우리에게 도리어 큰 소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억울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에 오기로 한 친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야, 아 이게 부모님의 큰 그림이었구나. 이거야말로 무속이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내 점괘를 보아하니 첫날 뭔 일이 생길 것이야.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아주 반대할 수는 없다니까요. 네. 애들은 나가 있는 시간만큼 뭔 일을 당할 확률이 높아지긴 해. 근데 야, 이 친구의 희망을 거는 건 또 뭐야? 결국 돈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역으로 나갔습니다. 3시에 도착하기로 한 친구는 3시 반, 4시가 지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무작정 기다릴 수 없어 우리는 흩어져서 돈을 구해오기로 했습니다. 역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동전을 얻어 전화를 하기로 한 거죠. 어렵사리 동전을 모아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친구는 부모님 허락을 못 받아 못 온다고 했고 동전이 다 떨어져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 그쵸. 이 전화는 옛날엔 저게 있어요. 시외전화 비쌌거든요. 비쌌죠. 네. 젊은 분들은 모르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나오는구나. 그때는 시외전화를 하려면 DDD라는 공중전화를 사용해야 하는데 동전을 넣으면 넣은 돈만큼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시간이 다 되는데 돈을 계속 넣지 않으면 자동으로 전화가 끊어집니다. 이게 노래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DDD DDD 맞아요. 노래도 있었어요. 이때를 기억하면 마치 요즘 저 야구 볼 때 나오는 피치 클락처럼 네. 5초가 나오면 빨간색으로 바뀐다거나 네. 뭐 쿠킹 타이머처럼 울린다거나 했으면 좋은데 그냥 뚝 끊어졌어요. 그냥 툭툭툭툭 동전 떨어지고 그래서 네. 이때의 어떤 드라마나 영화에 남은 기록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야 시간 다 될 것 같아 끊어. 네. 짧게 말할게. 맞아요. 예, 약간 이게 있었죠. 그리고 동전이 한 번 넣으면 걸려 있다가 떨어지죠. 아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철컹철컹하고 내려갑니다. 특히 이제 주로 학생들이 이제 시외 전화를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언제 많이 하냐면 수학 여행을 가거나 뭐 장거리 소풍을 갔을 때 처음 그 DDD 전화에 돈을 넣어보고 네. 충격을 먹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내 전화는 요금에 시간이 무제한이었잖아요. 거의. 그냥 제한이 없었잖아요. 통수 단위로 가격을 매기니까. 그러니까 뭐 있긴 있었는데 훨씬 길었죠. 네. 네. 그래서 어땠냐면 오히려 그 시내에서 왜 카페 같은 데 가면 전화를 무료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서 그냥 계속 전화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전화기 붙어 있는 카페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다리다 삐삐오면 0142번이요 이러면 그렇죠. 네, 전데요. 그랬는데 그 동전 떨어지는 걸 처음 보고 와 진짜 전화비 비싸구나를 깨달으면서 이 DDD라는 게 굉장히 비싸다는 걸 알게 되죠. 네. 그리하여 용건만 간단이라는 말이 있었던 맞아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얘기하는 동안 그 밖에서 건조 에디터가 DDD 가사를 띄웠었더라. 아 그래요? 사실 저도 아는데 네. 바로 아는 척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안 부끄럽겠어요 지금?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아무튼 전화가 끊어져요. 좌우지간. 우리는 여관으로 돌아와 주인에게 서울로 전화 좀 할 수 있겠냐고 물었지만 전화비를 먼저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돈이 없으니 나중에 드리겠다고 해도 안 된다는 주인. 자기네 여관에서 도둑 맞은 상황인데도 너무하다 싶었지만 우리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관 전화기로 전화가 오면 바꿔달라고 부탁하고 다시 역으로 나가 동전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멋지네요. 아니 근데 여관 전화기로 누가 전화를 하지? 그것도 웃기잖아요. 전화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하죠? 지금 이 전화번호 우리가 여기 묵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 이제 군인 방식이죠. 네. 군인들은 어떻게든 얼마 후 어렵게 동전을 얻어. 아니 이게 무슨 게임도 아니고 바깥에 돌아다니면 동전이 구해집니까? 아니 이게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병을 주어요? 아니 뭐 그것도 방법. 그건 이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수집 후 교환이란 절차가 필요한 거고. 저는 이런 상황, 저도 아예 상황이 없었던 거 아니잖아요.
주로 저런 거랍니다. 그 공중전화기나 자동 판매기 같이 동전을 사용하는 기계 근처에서 네. 괜히 한번 그 레버를 당겨요. 그렇죠. 맞아. 네. 그게 약간 그 뽑기 같은 기분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찰컥 땡기면 어느 순간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그거를 꽤 높은 확률로 뽑아볼 수 있거든요. 90년대를 배경으로 게임을 만들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돈 모으는 방법은. 그게 1번이고요. 두 번째. 전화 달려가서. 네, 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계 근처에 기계를 받치고 있는 땅바닥 사이라던가 블록 밑을 유심히 보면 됩니다. 저는 이걸로 500원도 번 적이 있어요. 와. 네. 어렵게 동전을 얻어. 그 중에 하나의 사례일 수 있겠어요. 네. 친구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부산에 왔기에 누구 집에도 전화할 수 없었고 결혼한 친구 누나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요즘 분들이 모르시는 걸 하나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다. 뭡니까? 휴대폰이 없던 시절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휴대폰이 아닙니다. 지금. 집전화입니다. 다 집전화예요. 친구는 간략히 상황을 설명하고 여관 전화번호를 알려주자마자 동전이 떨어져 전화가 끊겼고 우리는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얼마 안 있어 친구 누나가 전화를 주셨고 우리의 사정을 듣고 다음날 데리러 오겠다 하셨습니다. 아니 그럼 범인은 못 잡은 거네요, 아예? 그렇죠. 소매치기 어떻게 잡아요, 고등학생들 이 저랩들이. 아니 근데 이 정도면 여관 주인과의 커넥션도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문을 왜 열어놓으라 그래. 그러니까. 모닝콜을 할 땐 전화를 걸면 되는데 방에다가. 그러네. 지금 알았네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네, 범인 나왔네요. 네, 범인은 대법원이에요. 자,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 배가 고팠지만 그래도 부산에 왔으니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부산에서 제일 번화한 곳이 어디냐고 참네. 이거는 이 대사는 이런 대사는 게임에서도 못 씁니다. 이 대사는 의외로 우리 고전 소설에 있는 대사입니다. 그래요? 허생전에 보면 맑은 콧물을 흘리는 고등학생 5명이 장안에 제일 부자가 누구요?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와서 이 맑은 콧물을 찔찔 흘리면서 애들이 여기서 가장 번화한 곳이 어디요? 그러니까 남포동인데 제 어디냐고 물으니 남포동이라고 알려줘서 우리는 남포동에 걸어갔습니다. 1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진에서 남포동이면 딱 1시간 정도 걷겠네요. 네. 구경도 하고 용두산 공원까지 다녀온 후 아니 밥도 안 먹고 산에 올라갔다 왔어요? 아니 이게 길을 걸으면서 유심히 바닥을 보면 또 밥값이 되는 동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애들을 불쌍해서 가끔 동전 좀 떨어뜨리고 다녀야지. 무슨 다시 여관으로 돌아온 것이 우리의 첫 부산 여행의 전부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 친구 누나와 매형이 우리를 데리러 왔기 때문이죠. 5명 어떻게 데리러 갔을까요? 아니 이게 뭐 차로 간 것도 아닐 거예요. 그냥 가서 세상에 네. 기차표 사주고 버스표 사주고.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날도 다른 곳을 더 구경하려 계획을 세웠지만 허무하게 여행이 끝났습니다. 서울에 돌아오고 허탈했습니다. 피 끓는 청춘이라 그런지 일주일쯤 지나자 친구들 사이에서 또다시 부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말했죠. 누군가. 이야 그래도 부산 여행 너무 아쉽지 않았냐? 그러자 지난번에 같이 못 갔던 친구 아이 그럼 다시 가면 되지 뭐 고민할 게 뭐 있어. 우리는 이번에 제대로 놀다 오자고 다들 동의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거는 인간사에서 분명한 것 같아요. 예. 호구들은 과감해요. 그 유명한 인터넷 짤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인간의 실수는 뭐지? 그렇죠. 네. 네.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로부터 일주일쯤 후 우리는 다시 부산행 밤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난번 누나에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맞아. 야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지난번 누나에게 전화했던 친구는 빠지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지만 자주 어울리지는 않았던 A라는 새 친구가 합류했습니다. 각자 회비를 걷어 A에게 맡기기로 했고 이게 2번째 참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완전히 불안 요소죠. 멤버가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재물을 맡는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거 보통 사기 맞아요. 당내에 계파가 없고 예. 비주류로 불리우던 사람을 예. 대선 후보로 뽑는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막 입당한 사람한테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니까요. 생각해보니까 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둘 다 맡기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 그 중에 하나가 이긴 거야. 예.
기차를 타고 웃고 떠들며 가고 있는데 갑자기 A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고요? 그게 막 저 웨스턴 무비처럼 기차에서 뛰어내린 건가요? 이게 약간 그 고3 때 아니에요? 고3 수능 보고 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온갖 사기가 가능해지는 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졸업하면 안 볼 새끼들이란 마인드도 있습니다. 몇몇 사이에는. 그게 대도시 애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대도시의 사람들은 진짜로 평생 다시 못 보기도 하고 모두가 모두를 아는 동네 사람들하고 마인드가 달라요. 네. 예, 한번 크게 해먹고 이 사람과의 연을 끝내자라는 마인드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되게 옛날 얘기잖아요. 예. 옛날에는 한 반에 막 60명씩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제 동네 친구라도 어차피 졸업하면 뭐 라고 마음 먹는 놈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예. A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네. 잠시 후 나타난 그는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 술을 얻어먹고 왔다더군요. 기차 안에서. 그리고 또 선배 일행과 합석해 친구 2명까지 불러 술을 마셨고 저도 잠깐 들러 그때 유행하던 마주왕을 마셨던 기억이 마주왕? 정말 와인입니다. 정말 옛날이네. 진로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롯데가 생산하는 포도주. 롯데구나. 이게 뭐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왕 둘이 마주 앉아서 마시는 술이라 갖고 마주왕 이랬는데. 기억나는 게 비둘기였나 무궁화였나. KTX는 네. 의자를 돌려 앉는 개념이 없습니다. 네. 한 가운데 테이블석이 있고 네. 그건 따로 팔죠. 네. 근데 옛날 기차들은 모든 그 2칸 붙어있는 의자를 돌릴 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마주보고 앉을 수 있었어요. 네. 술 먹으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리고 보통은 정말 술을 작정하고 먹을 때 무궁화호 정도면은 자기 자리에서 먹기보다 식당 칸이 따로 있잖아요. 매점 칸이 있습니다. 언뜻 불어처럼 들리는 이 말은 마주 앉아 즐긴다는 뜻의 한글 이름이다.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미사주로도 꽤 쓰였고 네. 이거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렇구나. 네. 완전 처음 알았어요. 전 나폴레옹 알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우리 때가 끝물이었고 마주왕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연배신 거죠. 한참. 그렇게 부산에 도착했지만 알고 보니 기차에서 마셨던 술값을 우리가 모은 경비에서 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새로 합류한 친구 A는 굉장히 뻔뻔하네요. 그러니까 그럴 거였으면 다 먹고 대구에서 내렸어야죠. 야 진짜 한덕수가 나타났어요. 거의 반을 날렸죠. A에게 욕도 해봤지만 욕을 하면서 슬프죠. 이게 무슨 소용인가 싶어서. 이미 지난 일이고 우리도 같이 마셨기 때문에 뭐라 할 수도 없어. 그냥 넘기기로 했습니다. 아니 보면 친구분들이 굉장히 잘 사시거나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 그러니까 여안에서 돈을 홀랑 털려도 그러려니 하고 돌아가고 내려가는 길에 돈을 다 모은 거를 친구가 술 먹다 다 날렸는데 어차피 다 먹은 거 뭐 그냥 이렇게 넘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 나이 때는 이럴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계책. 화를 안 낸다. 진짜? 약간 글쎄 저는 다릅니다. 고향이 부천인 저는 다른 해법이 있었죠. 뭔데? 이 새끼를 두드려 팬 다음에 당장 전화해서 돈을 갖고 내려오라고요. 저는 이분처럼 했을 것 같아요. 이 친구들처럼. 하여튼 이 서울 쑥맥들은 뭐 아는 게 없습니다. 네. 아침을 먹고 남은 돈을 계산해보니 계획한 일정을 모두 소화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일단 서울로 돌아갈 차비를 빼놓고 남은 돈으로 하루를 더 보내기로 했죠. 부산에 사는 친구 B를 만나, 친구도 있어요. 고등학생인데 부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하루를 보내니 돈이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서울로 가야 할 것 같다 하자 친구 B가 말했습니다. B. 야 여기까지 와서 부산 나이트 한번 못 가면 억울하지 않겠냐? 나이트? 고등학생들 나이트 가죠. 네. 뭐 술도 먹는데 뭐. 그렇구나. 네. 술도 먹었지. 네.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A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A. 너 카메라 있잖아. 그거 전당포에 맡기면 돼. 아까 여행 경비 쓴 사람이 이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방법 두드려 팼으면 됐다니까 이거는. 그러네. 네. 서울 사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뭐가 문제였어?
저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며 극구 반대했지만 친구들은 나중에 찾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라며 동의했고 카메라가 A 카메라가 아니라 내 카메라. 본인 카메라. 네. 예. 분위기에 휩쓸려 동의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큰 조직이군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여행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나이트로 향했고 친구들은 신나게 놀았지만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놀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을 나이트에서 불태우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온 후 다행히 친구들이 전당포에서 카메라 찾아줄 돈을 마련해 친구 B에게 보냈습니다. 나이트, 부산 나이트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돼요. 우리가. 뭔데요? 왜요? 이때 나이트는 저게 있었습니다. 이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네. 대략 한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심야 영업 제한이 있던 시절의 나이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이트마다 개구멍이 있었어요. 뒷문. 네.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그냥 제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중학교 때 부산에 갔는데 밥을 먹는 식당인데 옆에서 쿵짝쿵짝 막 이렇게 그 비트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막 와 가더니 그 내가 앉아 있는 식당 저 바깥쪽 벽이 뻥 뚫리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기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야? 표현을 똑바로 하세요. 벽이 뻥 뚫린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아니 그 청테이프로 발라놓은 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뻥 뚫리면서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설명을 해준 거죠. 저게 나이트인데 불법 영화하다 지금 걸렸고 다 도망가는 거라고. 네, 그게 있어요. 내가 이걸 본 적이 있다니까. 네, 그런 나이트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네, 그 얘기를 하나 짚고 가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전화를 해보니 친구는 일이 있어 아직 못 찾았다며 곧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지났지만 카메라가 오지 않았고 카메라가 필요한 졸업식이 다가오자 결국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서울 지방 특이에요. 모두가 모두를 뜯어먹어요. 네. 친구들이 집으로 찾아와 잘못했다 사과드리고 카메라도 곧 찾아오겠다고 약속드린 후 일단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 B가 카메라 찾으라고 보낸 돈을 모두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와우. 결국 화가 난 친구가 B의 부모님께 직접 연락해 상황을 말씀드렸고 친구 부모님이 미안하다며 직접 전당포에 가서 카메라를 찾아 보내주셨습니다. 네. 며칠 후에 카메라는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 일로 우리들은 부모님께 크게 혼났습니다. 거짓말하고 놀러간 것도 들통났고 카메라 사건까지 터지며 우리의 부산 여행이 좋게 된 거죠. 그때는 왜 그렇게 철없고 막무가내로 행동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한심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거짓말입니다. 네. 한심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분은 반성하지 못해요. 네, 그럼요. 이런 사람 특징 뭔지 압니까? 뭐예요? 자식 개갈구입니다. 너 왜 이렇게 양심이 없냐며. 너 어린애가 술이나 먹고 다니냐며. 나이트를 가! 이러면서 막 회초리 들고 난리칩니다. 내가 옛날에 해봐서 아는데. 이런 사람이 부모님이 되면 그렇습니다. 엄한 부모는 양아치예요, 보통. 제가 믿는 바로는 그래요. 딱 그 옛날에 우리 MB가 이제 그런 거 많이 있는데.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다 해본 부모님의 자기 고백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좋지 않나요, 이런 사연? 연배가 이게 저희보다 윗 연배잖아요. 인 걸로 저도 베팅합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은 약간 중간중간에 공백이 있을 겁니다. 전화를 한다는 동전? 네, 무슨 의미인지. 전당포? 네, 전당포. 사실 우리도 전당포를 써본 세대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냥 소설에서나 보던 거였고.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일부 지역이 도시도 대도시도 일부 지역이 국번이 2자리로 시작하던 시절. 네, 그렇죠. 이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네. 저희 집에서도 조금만 더 나가면은 저 2자리 국번 동네가 있었거든요. 네. 성남은 옛날에 국번이 하나였습니다. 한 자리 국번도 많았고요. 네. 네, 소도시로 가면. 네. 였던 것 같아요. 시대 배경을 후기를 통해서 정확히 알려주세요. 네. 그리고 카메라는 찾은 거죠, 결국. 찾긴 찾은 거죠. 네. 네. 보통 최고의 솔루션은 학생 때는 부모입니다. 이 만고 불변의 진리를 하나 이 사연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네. 애들 믿으면 안 됩니다. 애들끼리 여행 보내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막상 애를 이제 청소년까지 키워보고 나서 하는 소리지만 알면서 속아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네. 가서 경험치 쌓아라. 네. 너 죽지만 않으면 된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낼 때가 있는데 네. 예, 이 정도면 중급 이상의 멍청함이죠. 친구들을 이제 통으로 묶어서 평가하자면.
네. 저는 오히려 후기는 그 얘기가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B는 이후에 이들과 계속 친구였을까? 지금은 뭘 하고 있나? 네. 네. 약간 지금은 제정신인가?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만. 친구 A나 B. 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회사 생활을 잘해가지고 승진을 빨리 하는 새끼들이 있어요. 있어요. 가끔. 네. 죽고 싶거든요. 같이 일하면. 회사 사장도 죽고 싶어요. 맞아요. 네. 사장이 못 건드려요. 이런 애들. 아니 재무팀장 이거 어떻게? 제가 그 제휴사랑 같이 술을 먹었습니다. 꼭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장님도 같이 계셨어요. 지난번에 드신 그거 납품대금인 줄 몰랐습니다. 저 계산서 가져오라 그러면 현금으로 냈습니다. 있다니까. 있어요. 네, 많이 봅니다. 후기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